네. 북한 외무성의 담화 전문이 아예 나왔네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해결해 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게 하겠냐. 예. 이런 이야기. 자,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 쪽의 언론의 반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박사님 급하게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전문가로서 미국 뉴스를 보고 잠 못 주무셨죠? 네. 참담했죠. 네. 미국 언론도 사실은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트럼프지만 이렇게 할 줄이야, 라고. 그죠? 예. 네, 놀랐죠. 많이 놀랐고, 모두,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미국 언론이 분석하는 취소 원인은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백악관이 밝힌 이유들을 열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의견들은 다릅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곳들이 꽤 많았고, 네. 그리고 좀 진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하는 방식 이런 게 핵 문제를 딜하는 데도 통할 줄 알았냐.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정당별로 혹은 이념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각각 거기도 복잡한 네. 지형이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이나 이제 보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회담을 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안 되더라도 왜 트럼프가 깨냐, 김정은이 깨야지 이런 식의 논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니고시에이션 방식이 통할 것 같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미국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북한의 반응은 담화 전문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대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역사적인 조미순의 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떤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 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원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다음 부분에 트럼프 방식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네.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국제사회에 일단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고 싶다라고. 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그래도 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분석이 있긴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몇 가지. CNN이나 이런 곳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트럼프의 성격상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이제 뉘앙스는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담화문 나온 거에 대한 보도는 아직은 자세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왔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만 사실은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표면상의 이유는 펜스 부통령을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했다. 이게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아니지만 이제 좋은 핑계거리를 주기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핑계거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 인터뷰는 사실 21일에 있었고,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최선희의 그 담화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끝낸 얘기를 다시가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핑계로 그동안 여태까지 미국 조야라든지 언론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코너에 몰렸는데 아예 잘 됐다고 약간 좀 핑계거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를 쭉 보아 오신 분으로서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의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역으로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쪽 그 비판하는 세력, 강경파나, 논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 또는 뭐, 트럼프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혹은 뭐 노벨상을 노리느라고 다 준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다시 열 수도 있고 북한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도의 어떤 태도를 취하면 역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재개할 가능성 트럼프를 쭉 봐오신 분으로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러려면 북한이 상당히 많이 수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북한은 그 강하게 치고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강하게 치고 나오진 않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이라고는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 채널로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란 딜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깼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어떤 딜을 할 만한 용의가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언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한국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미국은 또 미국이고 북한하고 미국 관계는 또 그쪽 관계이지만 여기서 또 남북 관계도 좀 잘 매니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예, 지금 뭐 이런 전문가들이 아직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상황을 전달하는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뭐 깊은 분석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내 언론의 분위기들은 진영에 따라 좀 나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북한 소식이 다시 미국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또 뉴스가 나와야 이게 뭐 분석할 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월요일 날 예약해 두겠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열심히 보고 계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 박사였습니다.